육체의 악마. 이 영상은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음란물의 선입견 때문에 이미지 생성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시청 바랍니다. 1914년 세상은 포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전쟁은 도덕이 잠시 자리를 비운 긴 휴가와도 같았죠. 17살의 소년 프랑스와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한편 17세 소년과 은밀한 미래를 즐기는 19세의 유부녀 마르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품은 20세의 요절한 천재 작가 레이몽 라디게가 남긴 잔인하고도 투명한 기록, 육체의 악마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불륜이라 비난했고 누군가는 순수한 본능이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사랑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17세 소년 프랑수아는 남편이 있는 19세 마르트를 세련된 언어로 매료시킵니다. 이는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성인 여성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심리적 지배욕의 발현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출간할 당시 작가 레몽 라디게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건 17세 때였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출간되자마자 당시 전후 프랑스 사회와 참전용사 단체들은 조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모욕하는 가장 부도덕한 책이라며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도 이 책은 한 달 만에 46,000부가 팔리며 경이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과연 이 맹랑한 천재 소녀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작품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사회적 공백과 도덕의 붕괴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던 젊은 유부녀 마르트는 그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소년의 조숙한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전쟁이 낳은 또 다른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작가 레몽 라디게는 사람들은 젊은이가 사랑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고 말하며 그 서늘한 심리를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경험이 없는 10대의 순수한 잔인함이야말로 인간관계를 가장 예리하게 보여주는 도구임을 증명해냈습니다. 프랑수아에게 마르트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균열을 내고 들어온 육체적 각성 그 자체였죠. 도덕적 죄책감보다는 소유욕이, 사랑보다는 정복욕이 앞섰던 소년의 시선. 작가 라디게는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한편 프랑수아의 사랑은 소유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르트의 남편이 보낸 편지 한 장, 그녀의 작은 시선 변화에도 그는 지독한 질투를 느꼈죠. 소녀는 자신의 불안을 그녀의 손목을 꽉 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르트는 그 질투가 자신을 파괴할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악마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마르트가 임신하자 소녀는 공포를 느낍니다. 아이가 자기 자식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변해가는 마르트의 육체의 혐오감을 느끼고 성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려 합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종전의 종이 울리던 날, 주인공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조국의 승리에 환호하는 대중 속에서 극심한 소외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종전이란 곧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고 자신의 방학과 비밀스러운 낙원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전쟁이 끝남으로써 그들의 낙원은 무너졌습니다.
프랑수와의 지독한 질투와 집착은 마르트를 질식시켰고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다다랐죠. 소녀는 뒤늦게 자신의 사랑이 파괴적인 본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마르트의 손을 붙잡고 절망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로소 악마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순수입니다. 마르트는 출산 중 사망합니다. 마르트의 죽음 이후 소년 프랑수아가 슬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덤덤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시각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성장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애정 행각으로 시작된 이들의 관계가 왜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가 라디게가 그저 도발에만 그쳤다면 이 작품이 100년 넘게 살아남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의 난해함을 거부하고 17세기 프랑스 고전 문학의 명료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부활시켰습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부도덕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감정을 억누른 차갑고 객관적인 문체로 서술하는 이른바 평범함의 미학을 완성한 것이죠. 이런 고도의 문학적 전략 덕분에 육체의 악마는 20세기의 새로운 고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악마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이 건물과 목숨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잠들어 있던 이기심과 악마를 깨워 도덕의 토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한 역사적 문서입니다. 17살 소년의 오만함과 조숙함, 타인을 향한 지독한 이기심. 어쩌면 작가 레몽 라디게가 그려낸 이 발칙한 사랑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원초적인 본성을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옥보다 더 잔인한 것은 누군가의 불행을 배경음악 삼아 쾌락을 탐닉하는 소년의 차가운 나르시시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마르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소설의 결말처럼 이 무서운 천재 작가 레몽 라디게 역시 1923년 20세의 나이에 장티푸스로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연인이자 문학적 멘토였던 장 콕토는 슬픔에 빠져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고 절친했던 코코 샤넬이 관부터 마차까지 모두 순백색으로 통일한 장례식을 주관하며 그의 죽음을 전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재 작가가 남긴 늙지 않는 청춘의 기록, 육체의 악마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문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